안나는 숲의 아이였다. 러시아 타이가의 깊고 깊은 숲속 햇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곳에 그녀의 작은 나무집이 외로이 서 있었다. 10살짜리 소녀의 세상은 온통 짙푸른 나무와 고요한 눈, 그리고 은빛 털을 가진 거대한 늑대피의 달, 즉 흐엔 응구의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숲속에서 실종되었다. 기억이라곤 희미한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포근한 품과 속삭임 같은 자장가뿐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늙고 병든 할머니와 피의 달, 흐엔 응구엣이었다. 할머니는 타이가 숲의 모든 것을 아는 현명한 분이셨다. 약초를 캐고 덫을 놓아 작은 동물을 잡고 나무 열매로 잼을 만들며 안나를 키우셨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잔잔했다. 안나는 할머니에게서 숲의 언어를 배웠다. 바람의 속삭임, 나무잎의 떨림, 동물의 발자국 소리, 이 모든 것이 안내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흐엔 응구엣이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가 아주 어릴 적 늑대 무리에게서 버려진 채 죽어가던 새끼 늑대를 할머니가 데려와 키운 존재였다. 처음에는 사나운 야수였지만 안나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의 지혜는 녀석을 길들였다. 흐엔 응구엣은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녀석은 안나의 그림자이자 형제이자 가장 든든한 보호자였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안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안나의 가장 작은 움직임, 가장 미세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읽어냈다. 녀석과 안나는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영혼의 동반자였다. 타이가 숲의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안나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흐엔 응구의 덕분이었다. 그날 저녁 타이가 숲은 유난히 고요했다. 날카로운 바람이 나무 꼭대기를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다. 안나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다. 안나의 작은 가슴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흐엔 응구엣은 할머니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불안감을 표현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은 안내게 닿았다. 안나야, 할미,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안나 혼자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다. 아니다. 안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흐엔 응구엣이 널 지켜줄 거야. 할머니의 시선이 흐엔 응구엣에게로 향했다. 흐엔 응구엣은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슬픔을 표현했다. 그리고 안나야, 아주 오래전부터 할미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단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의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셨어.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단다. 안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박함이 묻어났다. 어떤 것인데요? 할머니, 그것은 숲의 영혼과 연결된 고대의 유물, 정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강한 힘을 지닌 물건이란다.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은 그 유물을 타이가 숲속 깊이 숨기고 지켜왔어.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있단다. 안나의 눈이 커졌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너의 부모님을 죽이고 유물을 빼앗으려 했어. 너의 부모님은 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너를 이 숲으로 피신시켰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안나는 자신이 기억하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너를 찾으러 올 거란다. 너는 그 유일한 후손이니까. 그들은 너를 이용해서 정령의 심장을 찾으려 할 거야. 절대 그들에게 유물을 넘겨줘서는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졌다. 할머니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안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나의 손에 작은 나무 조각을 쥐어주었다. 그것은 닳고 다른 오래된 펜던트였다. 이것은 너의 부모님이 남기신 유물이다. 정령의 심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는 안나와 흐엔 응구엣에게 시선을 던졌다. 흐엔 응구엣, 나의 소중한 손녀를 지켜다오. 맹세해다오. 흐엔 응구엣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흐엔 응구엣의 맹세를 확인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숨소리가 멈췄다. 타이가 숲의 오랜 현자가 그렇게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안나는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열했다. 할머니.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숲속을 찢어놓는 듯했다. 흐엔 응구엣은 슬픔에 찬 울음소리를 길게 토해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맹세의 시작이자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타이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안나는 차가워진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나무 펜던트가 꼭 쥐어져 있었다. 펜던트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안나는 그제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얼마나 큰 비밀을 담고 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부모님이 살해당했고 자신에게는 정령의 심장이라는 알 수 없는 유물을 지켜야 할 운명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노리는 악당들이 숲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10살짜리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진실이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안나의 머리를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안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녀석의 거친 털에 안나의 눈물이 젖어들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녀석은 말없이 안나의 슬픔을 나누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할머니에게 한 맹세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안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흐엔 응구엣의 삶의 전부가 될 것이었다. 타이가 숲의 밤은 잔혹했지만 안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지닌 존재, 흐엔 응구엣이 있었다. 녀석은 안나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킬 것이었다. 그리고 녀석은 안내게 닥쳐올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것이었다. 녀석의 맹세는 숲의 영혼에게 닿는 듯했다. 안나는 할머니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녀석은 발로 땅을 파 할머니를 묻을 자리를 마련했다. 안나는 할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야생화를 꺾어 할머니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기억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은 안내게 고통스럽지만 따뜻한 작별 인사 같았다. 숲속 깊이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다. 안나는 봉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슬픔과 함께 막대한 책임감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부모님의 비밀, 정령의 심장이라는 유물,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악당들. 10살 소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 서서 봉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깊은 사색에 잠긴 듯했다. 녀석은 자신이 숲의 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숲의 기운을 감지하며 보통의 늑대와는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는 녀석에게 숲의 영혼과 교감하는 법을 가르쳤고 녀석은 숲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 수호의 대상은 안나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안나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흐엔 응구엣의 털에 얼굴을 기댔다. 녀석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안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흐엔 응구엣,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안나는 흐느끼며 물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안나를 재촉하듯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물었다. 녀석은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아는 듯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영원한 맹세를 나누었다. 안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겼다. 정령의 심장을 지키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것. 그리고 흐엔 응구엣은 안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맹세했다. 타이가 숲의 고요한 밤은 두 존재의 결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죽음 이후 타이가 숲은 안내게 더욱 거대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다가왔다. 며칠 밤낮을 흐느끼던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끈질긴 보살핌 덕분에 겨우 기운을 차렸다. 그들은 할머니의 작은 나무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곳은 안내게 유일하게 남은 보금자리이자 부모님과의 희미한 연결고리였다. 흐엔 응구엣은 할머니의 묘소 옆을 떠나지 않으며 안나를 기다렸다. 녀석은 할머니에게 한 맹세를 잊지 않았다. 안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불을 피우며 생존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녀석은 안나를 위해 사냥을 해왔고 밤에는 안나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아 추위를 막아주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따뜻한 청과 강한 심장, 박동소리에 의지하며 불안한 잠을 청했다. 녀석의 존재는 안내게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다. 흐엔 응구엣은 며칠 전부터 숲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를 감지했다. 그것은 숲의 동물들에게서 나는 냄새와는 달랐다. 금속 냄새, 그리고 인간의 불길한 욕망이 뒤섞인 냄새였다. 녀석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녀석의 뇌리를 스쳤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너를 노리고 있단다. 이른 아침 흐엔 응구엣은 민감한 코를 킁킁거리며 숲의 공기를 탐색했다.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동쪽 방향, 할머니의 나무집과는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 있었다. 녀석은 안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녀석은 숲속을 조용히 이동하며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갔다. 녀석의 움직임은 숲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민첩했다. 얼마 가지 않아 녀석은 숲속 공터에서 캠프파이어의 흔적을 발견했다. 재가 채 식지 않았고
주변에는 담배꽁초와 알 수 없는 음식물 찌꺼기가 흩어져 있었다. 녀석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흙바닥에는 여러 명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들은 일반 사냥꾼의 발자국과는 달랐다. 크고 투박한 군화 자국, 그리고 주변 나뭇가지에는 찢겨진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냄새와 흔적을 통해 이들이 최소 3명 이상이며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숲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특히 녀석의 코끝을 스치는 짙은 피 냄새는 이들이 잔혹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흐엔 응구엣은 캠프파이어 흔적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경계심과 함께 분노가 일렁였다. 이들은 분명히 할머니가 말했던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숲의 평화를 깨고 안나를 위협하려 하고 있었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이빨을 드러냈다. 녀석은 곧바로 발길을 돌려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안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뺨을 핥아 깨웠다. 안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흐엔 응구엣, 무슨 일이야? 안나는 녀석의 긴장한 표정을 읽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었다. 안나는 녀석의 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녀석은 안나를 데리고 캠프파이어 흔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안나는 냄새를 맡았다. 낯선 사람의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 안나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흐엔 응구엣, 이게 뭐야? 흐엔 응구엣은 캠프파이어 흔적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주위에 흩어진 발자국들을 안내게 보여주려 했다. 비록 안나가 발자국을 볼 수는 없었지만 흐엔 응구엣의 행동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안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언젠가 너를 찾으러 올 거란다. 이제 그들이 정말로 나타난 것이다. 10살짜리 안나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였다. 흐엔 응구엣, 무서워.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털을 꼭 붙잡았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몸을 감싸 안으며 녀석의 따뜻한 천으로 안나를 진정시켰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안심시키는 듯했다. 녀석은 이제부터 안나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흐엔 응구엣은 안나를 나무집에 혼자 두지 않았다. 안나가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려 하면 녀석은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나무집 주변을 맴돌며 낯선 기척이 없는지 끊임없이 경계했다. 밤에는 나무집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잠들지 않고 망을 보았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행동에서 녀석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안나의 그림자이자 방패였다. 며칠이 더 흘렀다. 흐엔 응구엣은 매일 아침 숲속을 정찰했다.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발자국은 나무집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안나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흐엔 응구엣은 그들의 냄새 속에서 짙은 탐욕과 악의를 감지했다. 이들은 안나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일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흐엔 응구엣은 나무집 뒤편 숲에서 낯선 인기척을 감지했다. 녀석은 안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나무집을 나섰다. 녀석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인기척의 근원지를 살폈다. 희미한 달빛 아래 3명의 그림자가 나무집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칼과 총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코를 찌르는 강한 금속 냄새와 역겨운 인간의 땀 냄새에 녀석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지만 녀석의 본능은 그들이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안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짓으로 다른 두 명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나무집을 포위하려 했다. 흐엔 응구엣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나무 뒤에서 뛰쳐나갔다. 세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늑대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젠장 늑대다.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총을 겨눴다. 이 빌어먹을 짐승이 비켜서지 않으면 쏴버릴 테다. 흐엔 응구엣은 개의치 않았다. 녀석은 맹렬히 달려들어 남자의 총을 물어뜯었다. 총이 녀석의 이빨 사이에서 부러졌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다른 두 명의 남자들이 칼을 들고 녀석에게 달려들었다. 흐엔 응구엣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녀석은 남자들의 칼날을 피하며 그들의 팔과 다리를 물었다. 녀석의 날카로운 이빨은 남자들의 두꺼운 옷을 쉽게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남자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녀석은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보다 그들을 겁주고 쫓아내려는 듯했다. 녀석의 목표는 그들이 안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나무집 안에서 잠들어 있던 안나는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늑대의 으르렁거림, 남자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둔탁한 소리들. 안나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흐엔 응구엣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흐엔 응구엣은 남자들을 제압했지만 녀석도 상처를 입었다. 녀석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녀석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런 괴물 같은 늑대 같으니라고 당장 보고해야 해. 그들은 공포에 질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흐엔 응구엣은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녀석은 안나의 방문을 코로 살짝 밀었다. 안나는 문 뒤에 숨어 흐느끼고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내에게 다가갔다. 안나는 녀석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흐엔 응구의 피가 나잖아. 안나는 녀석의 상처에 손을 댔다. 흐엔 응구엣은 아픈 기색 없이 안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괜찮다는 듯 안나를 안심시켰다. 안나는 녀석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초를 발라주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능숙하게 녀석의 상처를 돌봤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녀석은 자신의 상처보다 안나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녀석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나가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며 녀석의 작은 심장이 미어지는 듯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녀석은 밤새도록 안나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녀석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녀석은 안나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숲속 깊은 곳까지 찾아온 악당들로부터 안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녀석은 이제 단순한 늑대가 아니라 안나의 수호신이자 타이가 숲에 숨겨진 영웅이 되어야 했다. 타이가 숲의 아침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흐엔 응구엣이 입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녀석의 하얀 털을 붉게 물들였다. 안나는 녀석의 상처를 보며 작은 몸을 떨었다. 밤새도록 녀석의 상처를 지혈하고 약초를 발랐지만 늑대의 깊은 송곳니 자국은 여전히 끔찍했다. 흐엔 응구엣은 아픈 기색 없이 안나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어젯밤 찾아왔던 인간들에 대한 증오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녀석의 본능은
그들이 아기를 품고 안나를 노리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숲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지만 안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은 언젠가 너를 찾으러 올 거란다. 그리고 정령의 심장이라는 알 수 없는 유물. 안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서웠다. 10살짜리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진실이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불안감을 감지했다. 녀석은 안나의 손을 핥으며 녀석의 따뜻한 천으로 안나를 진정시켰다. 녀석은 안나가 두려워할 때마다 곁을 지키며 녀석의 존재만으로도 안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상처보다 안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나뭇집에 머물 수 없었다. 적들은 녀석의 냄새와 흔적을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내게 숲 깊은 곳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안나는 녀석의 뜻을 이해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나무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안나는 최소한의 집만 꾸렸다.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가죽 가방에는 할머니의 유품 몇 가지와 비상식량,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할머니가 주신 작은 나무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펜던트는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온기를 내뿜는 듯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 녀석은 다친 몸을 이끌고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녀석은 숲의 모든 지형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위험한 곳은 피하고 은폐하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뒤를 따르며 녀석의 발소리에 귀 기울였다. 녀석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생존을 위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다이가 숲은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동시에 잔혹했다. 녀석의 몸에서는 피냄새가 났고 그것은 숲의 다른 포식자들을 유인할 수도 있었다. 녀석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 그들은 숲속 깊은 곳, 폭포 옆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흐엔 응구엣은 이곳이 잠시 몸을 숨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다. 안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지쳐 쓰러졌다. 흐엔 응구엣은 동굴 입구를 살피며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했다. 녀석은 민감한 코로숲의 공기를 탐색했다. 다행히 아직은 추격자들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다. 안나는 동굴 안에서 할머니의 가죽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서 할머니가 남기신 오래된 그림책 한 권이 나왔다. 안나는 그림책을 펼쳤다. 그림은 숲의 동물들이 등장하는 평범한 동화였지만 책의 맨 뒷장에는 할머니의 송글씨로 쓰인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고어로 쓰인 듯한 글자였다. 안나는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자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 안나는 머릿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둠, 고함 소리,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핏빛으로 물든 흐린 시야 속에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뭔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손에 빛나는 물체를 들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안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아빠, 엄마, 안 돼. 안나는 중얼거렸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안내게 다가왔다. 안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털을 꼭 붙잡았다. 흐엔 응구엣. 기억났어, 나쁜 아저씨.
아빠랑 엄마를 죽였어. 안나는 흐느꼈다. 그녀의 기억은 조각조각 나 있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주 어릴 적 안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던 것이다. 낯선 남자들이 침입하여 부모님을 공격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 남자는 손에 빛나는 물체를 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안나는 그 빛이 부모님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안나의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은 어둠으로 변했다. 나쁜 아저씨가 눈을 멀게 했어. 그때 그 빛이 눈을 안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였다. 강구진, 할머니가 말했던 그 탐욕스러운 남자. 그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안나의 기억은 녀석이 감지했던 냄새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녀석은 안나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안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녀석은 녀석의 본능으로 그들이 정령의 심장을 찾고 있으며 그것이 안나의 실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은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녀석은 안나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안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안나는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를 꽉 쥐었다. 이 펜던트가 정령의 심장과 연결된 단서라는 할머니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동굴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냄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민감한 코로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감지했다. 그들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녀석은 안내게 경고하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안나는 녀석의 긴장감을 느끼고 몸을 떨었다. 흐엔 응구엣, 그들이 왔어.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흐엔 응구엣은 고개를 끄덕이듯 안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안나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동굴 입구에 웅크려 앉아 외부의 침입을 막을 준비를 했다. 녀석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잠시 후 동굴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3명의 사냥꾼 차림의 남자들이 동굴 안을 살폈다. 그들은 흐엔 응구엣이 어젯밤 싸웠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 이반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흐엔 응구엣을 보고 비웃었다. 아하, 이 개새끼가 여기까지 도망쳤군. 내년이 얼마나 버틸지 보자. 이반은 손에 든 칼을 꺼내들었다. 다른 남자들도 총을 겨눴다. 흐엔 응구엣은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은 곤두섰고 이빨은 날카롭게 빛났다. 녀석은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자들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이반은 흐엔 응구엣에게 칼을 휘둘렀다. 녀석은 민첩하게 피했지만 칼날은 녀석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녀석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다. 녀석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맹렬히 이반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이반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다른 남자들이 총을 발사했다. 탕탕 총알이 동굴 벽에 박혔다. 흐엔 응구엣은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남자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목덜미를 휘저었다. 남자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흐엔 응구엣은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보다 그들을 동굴 밖으로 쫓아내려 했다.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안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에 몸을 떨었다. 흐엔 응구엣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안나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았다. 흐엔 응구엣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녀석의 몸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생겼지만 녀석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녀석은 안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 하나로 버텨냈다. 결국 남자들은 녀석의 맹렬한 공격에 겁을 먹고 동굴 밖으로 도망쳤다. 젠장 저 괴물 같은 늑대 같으니라고 당장 보고해야 해.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흐엔 응구엣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녀석은 힘없이 동굴 바닥에 쓰러졌다. 몸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에게 달려왔다. 흐엔 응구엣, 흐엔 응구엣. 안나는 녀석의 상처를 보고 오열했다. 녀석의 옆구리에는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다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다. 안나는 자신의 옷을 찢어 녀석의 상처를 묶고 지혈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찾아 녀석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손길에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안나의 뺨을 핥아주며 괜찮다는 듯 안심시켰다. 녀석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안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녀석의 따뜻한 처는 안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동굴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안나는 밤새도록 흐엔 응구엣의 곁을 지키며 녀석이 회복되기를 빌었다. 녀석의 생명은 위태로웠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흐엔 응구엣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타이가 숲의 새벽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동굴 안, 흐엔 응구엣은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녀석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동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안나는 녀석의 옆에 웅크려 앉아 밤새도록 녀석의 상처를 지혈하고 약초를 갈아 발랐다. 할머니에게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늑대의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녀석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안나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흐엔 응구엣마저 잃는다면 그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새벽녘, 흐엔 응구엣은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안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안나의 작은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은 안내게 간절한 희망을 불어넣는 듯했다. 안나는 녀석의 뺨을 쓰다듬었다. 흐엔 응구엣,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안나는 눈물을 참으며 녀석에게 속삭였다. 녀석은 안나의 말에 반응하듯 힘없는 울음소리를 냈다. 녀석은 살아남을 것이다. 녀석은 안나를 지켜야만 했다. 동굴 밖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흐엔 응구엣의 예민한 후각은 낯선 냄새를 감지했다. 어젯밤 자신들을 쫓아왔던 간구진의 부하들 냄새였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녀석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안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나는 할머니가 주신 나무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는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온기를 내뿜는 듯했다. 그때 안나는 문득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이것은 너의 부모님이 남기신 유물이다. 정령의 심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그리고 그녀가 어젯밤 잠시 보았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어둠, 비명, 빛나는 물체,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펜던트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안나는 펜던트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닳고 다른 나무 조각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펜던트의 표면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차가운 나무에서 희미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안나는 그림책 뒤에 쓰여 있던 고어 문장을 떠올렸다. 펜던트의 문양과 그림책의 문자가 어딘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바로 그때 흐엔 응구엣이 힘겹게 일어나 동굴 입구를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적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나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내게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녀석은 다친 몸을 이끌고 동굴 입구를 가로막았다. 녀석은 안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듯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희생을 감지했다. 흐엔 응구엣, 안 돼. 혼자 두지 마.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뺨을 핥았다. 녀석은 안내게 살아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이반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입구에 나타났다. 이반은 흐엔 응구엣의 부상당한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하하하, 꼴 좋다. 이 빌어먹을 짐승, 이제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겠군. 이반은 총을 겨눴다. 저녀는 어디 있지? 어서 데리고 나와. 흐엔 응구엣은 이반의 총구를 노려보며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다친 몸으로도 거대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이반은 잠시 주춤했다. 그때 안나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나 여기 있어, 이 나쁜 아저씨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을 혼자 두려 하지 않았다. 이반은 안나의 목소리를 듣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아하, 용감한 꼬마 아가씨 같으니라고. 그래, 우리가 널 찾고 있었단다. 이반은 부하들에게 흐엔 응구엣을 처리하고 안나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은 흐엔 응구엣에게 달려들었다. 흐엔 응구엣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녀석은 남자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녀석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었다. 흐엔 응구엣 안 돼. 안나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 뛰쳐나가려 했다. 그때 안나의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펜던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안나는 깜짝 놀라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의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다. 안나는 펜던트의 빛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주신 그림책의 마지막 장에 쓰여있던 고어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문장과 연결된 기억의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모습, 숲의 정령들, 그리고 정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고대 유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 유물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숲의 생명력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유물의 힘이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안나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펜던트를 통해 정령의 심장의 존재를 느끼고 그 힘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강우진의 부하들은 안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당황했다. 이게 뭐야? 저 꼬마가... 이반은 경악했다. 그는 안넥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안나는 두려웠지만 흐엔 응구엣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고 외쳤다. 너희들은 아빠랑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흐엔 응구엣도 아프게 했어. 용서 못해. 안나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빛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남자들은 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질렀다. 흐엔 응구엣은 빛 속에서 희미하게 힘을 되찾는 듯했다. 안나는 펜던트를 통해 숲의 영혼과 교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의 생명력을 느끼고 나무와 바위, 동물들의 기운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은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이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안나를 노려보았다. 흥겨우 꼬마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그건 다 착각일 뿐이야. 이반은 부하들에게 안나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부하들은 빛에 눈이 멀어 비틀거리면서도 안내게 다가왔다. 안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펜던트를 앞으로 내밀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남자들을 감쌌다. 남자들은 빛에 닿자마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빛은 그들의 몸을 불태우는 듯했다. 안나는 자신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숲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흐엔 응구엣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반에게 달려들었다. 이반은 흐엔 응구엣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녀석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이반의 팔을 물어뜯었다. 이반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흐엔 응구엣은 이반을 제압하고 동굴 밖으로 끌어냈다. 다른 부하들은 안나의 빛의 힘과 흐엔 응구엣의 맹렬한 공격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안내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안나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 남자들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흐엔 응구엣은 이반을 동굴 밖으로 끌고 나와 제압했다. 녀석은 이반의 목덜미를 물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반은 공포에 질려 흐느꼈다. 살려줘, 살려줘, 제발. 안나는 흐엔 응구엣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반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반은 안나의 눈을 보고 경악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안나는 이반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거대한 악의를 느꼈다. 네오는 나쁜 아저씨에게 고용된 거지? 안나가 물었다. 이반은 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나쁜 아저씨는 왜 우리 가족을 공격했어? 왜 정령의 심장을 찾으려 해? 이반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배후에는 안톤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과거 유명한 생물학자였지만 정령의 심장이라는 고대 유물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 유물을 통해 숲의 모든 생명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안나의 부모님이 유물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을 살해하고 유물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안나의 실명 또한 안톤의 짓이었다. 안나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몸을 떨었다. 안톤, 그는 할머니가 말했던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비극의 설계자이자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정령의 심장을 보호하며 숲의 평화를 되찾는 것. 흐엔 응구엣은 이반의 목덜미를 물어 그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때 안나가 흐엔 응구엣을 말렸다. 흐엔 응구엣, 안 돼, 죽이지 마. 안나는 이반을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반은 안톤의 부하일 뿐이었다. 진짜 적은 안톤이었다.
이반을 통해 안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야 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뜻을 이해하고 이반을 놓아주었다. 이반은 두려움에 질려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녀석은 다시는 안나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 안나는 이반이 도망치는 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한 힘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 웅크려 앉았다. 녀석의 상처는 여전히 심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안나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이 펜던트가 자신에게 숲의 영혼과 소통하는 힘을 주었다. 이제 안나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새로운 힘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은 동굴에서 휴식을 취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상처를 다시 돌봤다. 녀석의 몸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안내게 다음 목적지를 가리키는 듯했다. 안톤과 정령의 심장을 찾아야 했다. 그 모든 진실의 시작과 끝이 그곳에 있었다. 안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숲의 영혼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책임감과 함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타이가 숲의 깊은 곳, 동굴 안은 정적이 흘렀다. 이방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친 후 안나와 흐엔 응구엣은 짧은 평화를 얻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상처를 핥으며 회복하고 있었다. 녀석의 체력은 빠르게 돌아왔지만 깊은 칼자국과 총상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안나는 녀석의 옆에 앉아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는 안나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숲의 영혼과 연결된 힘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렸다. 안나는 이반에게서 들은 안톤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생물학자였다고 했다. 그리고 정령의 심장을 노리고 안나의 부모님을 죽였다. 안나는 그가 왜 그 유물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궁금했다. 유물은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할머니의 그림책 뒷면에 쓰여 있던 고어 문장과 펜던트의 문양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안나는 그 비밀을 풀고 싶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 다가와 녀석의 머리를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안내게 다음 목적지를 묻는 듯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해. 정령의 심장이 있는 곳으로. 안나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는 그녀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듯 특정 방향으로 희미하게 빛을 뿜어냈다. 녀석은 펜던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서 녀석을 보호하듯 걸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그들은 타이가 숲의 가장 깊고 신성한 곳으로 향했다.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오래된 나무들은 하늘을 뚫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숲의 공기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코로숲의 기운을 감지했다.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숲에 영혼이 살아 숨 쉬는 곳이었다. 녀석은 안내게 경외심을 담아 속삭이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있는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는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숲의 심장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펜던트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빛났다. 안나는 이곳이 할머니가 말했던 정령의 심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내게 먼저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녀석은 주변을 경계하며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펜던트의 빛 덕분에 희미하게 앞을 볼 수 있었다. 동굴 벽면에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은 안나의 펜던트의 문양과 흡사했다. 안나는 그 문양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가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바위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안나는 실망했다. 정령의 심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흐엔 응구엣이 제단 옆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의 발 밑에는 돌을 쌓아 만든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안나는 돌무더기에 손을 뻗었다. 돌무더기 안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안나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는 닳고 닳아 있었지만 뚜껑에는 펜던트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안나는 펜던트를 상자 뚜껑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펜던트의 문양과 상자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하며 상자 뚜껑에서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상자가 열린 것이다.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보석이나 금은 보화가 아닌 투명한 수정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정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정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푸른빛과 초록빛이 뒤섞인 오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령의 심장이었다. 안나는 수정구에 손을 뻗었다. 수정구의 온기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안나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부모님의 모습, 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리고 가문의 조상들이 대대로 정령의 심장을 지켜왔던 역사.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숲의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수호자 가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령의 심장은 숲의 생명력을 응축한 것이었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 숲의 영혼과 교감하고 숲의 생명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었다. 안나는 자신의 부모님이 정령의 심장을 지키려다 안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정구를 꽉 쥐었다. 이 유물은 단순한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가족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숲의 운명이 걸린 존재였다. 그때였다. 동굴 입구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흐엔 응구엣은 으르렁거렸다. 안나는 깜짝 놀라 수정구를 상자에 다시 넣고 상자를 품에 안았다. 동굴 입구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안톤이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부하들이 서 있었다. 안톤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이글거렸다. 드디어 찾았군. 꼬마 아가씨. 안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역시 정령의 심장이 너를 이끈 모양이군. 안나는 안톤의 목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이자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장본인이었다. 안나는 두려웠지만 흐엔 응구엣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정령의 심장이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네가 안톤이구나. 네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안톤은 비웃었다. 죽였다고 하니 그들은 방해가 되었을 뿐이야. 그 하찮은 생명들이 정령의 심장의 진정한 가치를 알 리 없지. 이 위대한 힘은 오직 나처럼 뛰어난 자만이 다룰 수 있는 법이다. 안톤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안내게 다가왔다. 그 상자 내놔라. 꼬마. 어차피 네가 그걸 다룰 수는 없어. 그건 너무나도 거대한 힘이니까. 흐엔 응구엣은
안톤의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안톤을 향한 증오로 불타올랐다. 안톤은 흐엔 응구엣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젠장, 이 빌어먹을 늑대가 또 나타났군. 방해하지 마라. 짐승, 그는 부하들에게 흐엔 응구엣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이 흐엔 응구엣에게 달려들었다. 흐엔 응구엣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녀석은 남자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물어뜯고 발로 찼다. 하지만 부하들의 수는 많았고 흐엔 응구엣은 점점 지쳐갔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녀석을 돕고 싶었다. 그때 안나의 품에 안겨있던 나무 상자에서 정령의 심장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상자 틈새를 비집고 나와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안나의 몸은 빛으로 감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숲의 영혼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나는 눈을 감고 정령의 심장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은 점차 따뜻해지고 내면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었다. 펜던트와 정령의 심장은 그녀에게 숲의 영혼과 소통하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력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나무, 바위, 바람, 물,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안톤은 안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경악했다. 이럴 수가. 꼬마 주제에 정령의 심장의 힘을 끌어내고 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안나의 부모님을 통해 정령의 심장의 힘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안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안톤에게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어둠을 느꼈다. 안나는 작은 손을 뻗어 안톤을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안나의 손에서 강렬한 녹색빛이 뿜어져 나와 안톤을 향해 날아갔다. 녹색빛은 안톤의 몸을 감쌌다. 안톤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아, 이게 무슨... 그는 몸을 비틀며 빛을 뿌리치려 했지만 빛은 그의 몸을 더욱 단단히 옥죄었다. 빛은 안톤의 몸속에 있는 어둠의 기운을 정화하려는 듯했다. 안톤은 자신의 몸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나는 정령의 심장의 수호자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후손이었다. 오직 그녀만이 정령의 심장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빛을 보고 힘을 얻은 듯 더욱 맹렬히 부하들을 공격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녀석은 부하들을 제압하고 안톤에게 다가갔다. 안톤은 공포에 질려 흐느꼈다. 안나는 안톤을 노려보았다. 네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어. 숲의 평화도 내 욕심 때문에. 안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분노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이용해 안톤의 모든 악행을 끝내려 했다. 동굴안은 정령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찼다. 안나는 빛에 휩싸인 채 안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거대한 폭풍 같았다. 안톤은 안나의 빛에 갇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안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현실적인 힘에 압도당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푸른 눈동자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안나를 향한 경외심과 함께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안톤은 발버둥 쳤지만 녹색빛은 그의 몸을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이런 미물 주제에 감히 내게. 안톤은 광기에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했던 정령의 심장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힘을 끌어내려 했지만 그의 어둠의 힘은 안나의 순수한 빛 앞에서 무력했다. 정령의 심장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수호자에게만 진정한 힘을 허락했다. 안톤의 탐욕과 오만은 그에게 어둠만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안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의식은 정령의 심장과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그녀는 숲의 영혼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마음이 숲의 길이다. 그녀는 빛을 통해 숲의 모든 생명력을 느끼고 있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나가는 기운, 흐르는 물의 생명력, 바람의 숨결, 그리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가 되는 듯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힘을 사용하여 안톤의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나는 빛의 힘을 안톤에게 집중했다. 안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톤의 부하들은 주저했다. 그들은 안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안나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감히 안내게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안나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유물을 노리고 있단다. 절대 그들에게 유물을 넘겨줘서는 안 돼.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 그들은 그녀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정령의 심장과 숲을 보호하라고 가르쳤을 뿐이었다. 안나는 안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자비의 마음이 솟아났다. 안나는 빛의 강도를 조절했다. 빛은 여전히 안톤을 감싸고 있었지만 파괴적인 힘보다는 정화하는 힘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안톤은 숨을 헐떡이며 안나를 노려보았다. 이 꼬마, 네가 감히 내게 자비를.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안나의 순수한 마음에 당황했다. 안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이 숲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거야. 네 탐욕 때문에 너는 영원히 이 숲의 그림자가 될 거야. 안나의 말과 동시에 빛이 더욱 강렬하게 안톤을 감쌌다. 안톤은 형체를 잃고 빛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졌다. 안톤은 물리적인 존재로서는 사라졌지만 그의 탐욕과 악행은 숲의 영혼에 새겨져 영원히 고통받는 그림자가 될 것이었다. 그는 숲에 갇힌 채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죄의 대가를 치르는 존재로 남게 될 것이었다. 안톤의 부하들은 안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그들은 다시는 이 숲에 발을 들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었다. 동굴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령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강렬한 빛도 점차 희미해졌다. 안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정구를 바라보았다. 수정구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격렬한 빛은 아니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내게 다가와 녀석의 뺨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안나를 향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 안톤의 악행을 끝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안나는 동굴 안을 둘러보았다. 이 동굴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가문이 대대로 정령의 심장을 지켜왔던 성소였다. 동굴 벽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은 가문의 역사와 숲의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안나는 그 문자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지혜와 영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안나는 수정구를 다시 나무 상자에 넣고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정령의 심장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고 숲의 평화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책임감과 함께 숲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섰다. 숲은 이전보다 더욱 신비롭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바람은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고 새들은 지저귀며 노래했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안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숲의 맑은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숲의 기운을 느꼈다. 숲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하지만 안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비록 흐엔 응구엣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인간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안나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숲에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슬픔을 감지했다. 녀석은 안나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녀석은 안내게 자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털에 얼굴을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안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안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할머니의 나무집은 이미 강구진의 부하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숲속을 떠돌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흐엔 응구엣이 있었고 정령의 심장에 힘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숲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안나는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흐엔 응구엣은 그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녀석의 발소리는 숲의 바닥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안나는 숲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바람의 속삭임, 새들의 노래,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숲이 자신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정령의 심장의 수호자로서 숲을 보호하고 숲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남겨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흐엔 응구엣이 있었고 숲의 영혼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한 힘을 깨달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과 함께 밤을 보낼 안전한 곳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숲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숲은 그녀의 집이었고 숲의 생명체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숲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흐엔 응구엣과 함께할 것이었다. 녀석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타이가 숲의 새벽은 신비로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안개 속에서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는 숲의 깊이를 더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안톤의 위협이 사라지고 정령의 심장에 진정한 수호자가 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숲의 영혼과 연결된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걸었다. 녀석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녀석의 털은 새벽 이슬에 젖어 더욱 은빛으로 빛났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지만 이제는 경계심보다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안나와 흐엔 응구엣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위안을 얻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숲속을 떠돌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안나는 정령의 심장을 통해 숲의 기운을 느끼고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곳을 찾으려 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뛰어난 감각으로 안나의 결정을 도왔다. 그들은 드디어 숲속 깊은 곳, 작은 폭포 옆에 아늑한 공간을 발견했다. 햇빛이 잘 들고 물이 맑았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화와 열매가 가득했다. 이곳은 할머니의 나무집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과 함께 작은 쉼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이용해 간단한 움막을 지었다. 흐엔 응구엣은 녀석의 강한 발톱으로 땅을 고르고 무거운 나뭇가지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작은 움막은 비록 할머니의 나무집처럼 견고하지는 않았지만 안내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밤이 되자 안나는 움막 안에 앉아 정령의 심장을 꺼내들었다. 수정구는 희미하게 빛나며 숲의 영혼과 연결된 기운을 뿜어냈다. 안나는 수정구를 꽉 쥐었다. 그녀는 이 유물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숲의 생명력과 자신의 가족의 유산이 담긴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유물을 영원히 보호하고 숲의 평화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안나가 강해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녀석은 안나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은 안내게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털에 얼굴을 기댔다. 녀석의 옹기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죽음과 실명에 대한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통해 강해지고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숲의 수호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와 부모님의 용기, 그리고 흐엔 응구엣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안나는 흐엔 응구엣과 함께 숲속을 거닐었다. 그녀는 정령의 심장의 힘을 사용하여 숲의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미리 알아챘다. 그녀는 아픈 나무를 치유하고 길을 잃은 동물들을 돕고 숲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숲은 그녀에게 응답하듯 더욱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다.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안나를 자신들의 수호자로 인정하고 그녀를 따랐다. 안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다른 감각들은 더욱 예민해졌다. 그녀는 숲의 소리를 들었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으며 흙과 나무의 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숲을 이해하고 있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눈이 되어주었다. 녀석은 안내에게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경고하며 숲의 아름다움을 녀석의 방식으로
안내게 보여주었다. 가끔씩 안톤의 부하들이 다시 숲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안톤이 사라진 후에도 정령의 심장의 행방을 포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안내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안나는 정령의 심장의 힘과 숲의 영혼의 도움으로 그들을 쉽게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을 해치지 않고 숲 밖으로 추방했다. 그녀는 안톤처럼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안나는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타이가 숲에서 흐엔 응구액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서 숲의 비밀을 지키고 숲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숲은 그녀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숲의 여왕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안나는 흐엔 응구액과 함께 숲속 깊은 곳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변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야생화들이 만개해 있었다. 안나는 묘소 앞에 앉아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숲은 평화로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안나는 흐엔 응구엣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흐엔 응구엣은 할머니의 묘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안나는 정령의 심장을 꺼내들었다. 수정구는 그녀의 손에서 밝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같았다. 안나는 눈을 감고 할머니와 부모님의 영혼에 감사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고 정령의 심장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며 무엇보다 흐엔 응구엣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선물했다. 그녀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안나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숲의 영혼과 연결된 그녀의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리와 촉감,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숲의 아이였다. 밤이 되자 안나와 흐엔 응구엣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안나는 움막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흐엔 응구엣은 안나의 옆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안내게 전해졌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로서. 그들의 이야기는 타이가 숲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강도들의 공격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 소녀의 용기와 늑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아름다운 전설로 마무리되었다. 숲은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